네, 오늘 벙커 초대석에는요,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뭐,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뭐, ESG 컨셉도 있고, 약자들에 대한 존중도 있고, 또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그리고 향후에도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또는 장애인 차별로 관련된 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게 있기 전부터 품질로 장애인 기업에 대한 편견을 깨면서 성장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더휴의 권영 대표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쁩니다. 뭐 가인지를 만난 지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년쯤 다 된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했고 그때부터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열정, 어떤 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초기부터 뵀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경영 벙커에서 그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자, 더휴가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경영 이념이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과 삶이 아니라 창조적 사고와 기술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기업. 네, 맞습니다. 비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회사. 네. 그리고 밑에 뭐 주요 사업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거 위쪽에다 좀 놓으셨고 현장을 보니까 이런 현장들이 이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사진 그냥 2페이지만 네. 그냥 넣어봤는데요. 자, 경영자 여러분, 권영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자 간단하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경영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는 곳은 부산이고요. 장애인들 고용하는 연계고용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약간 독특한 사업 분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고용이라고 하면 100인 이상의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 반드시 3.1%의 장애인을 고용을 꼭 해야 되고요. 고용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고용을 하든지, 벌금 준조세 형식을 띈 벌금을 내든지, 저희 같은 회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세금이 감면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장애인 연계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의무화가 되지만 100명 이하일 때도 권장은 되죠. 맞습니다. 근데 100명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일종의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이제 3.1%까지는 100명일 때 3.1%니까 4명 쓰란 말이죠, 이제. 숫자는 버리고요. 아. 1000명일 때 31명인데 100명이면 3명으로 돼 있어요. 3명이군요. 아, 이게 그 상시 고용 인력 이렇게 월별로 나눠서 하는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인 거죠. 직접 고용을 하든지 네. 벌금 내든지 네. 아니면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사서 갖다 쓰든지 맞습니다. 갖다 쓰면 50%까지는 감면, 네, 최대 50% 돼 있어요. 최대 50%까지 감면.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총무과나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라든가 이런 과들을 소통하시면서 아마 벌금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엄청 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에 100명 이상 있던 기업에서 많이 냈습니다. 네. 자, 그 더휴 이렇게 이제 연계 고용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인 거고, 네. 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 뭔가 장애인과 함께 뭐 그 하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뭐 비전이나 사명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에는 저희가 회사를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법률 요건으로 저희가 장애인 한 1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9년 전쯤 됩니다. 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장애인보다는 그들의 부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장례 지도사 일을 좀 몇 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장례 지도사.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이 과연 얘네들을 우리 장애인들을 이 세상에 놓고 그냥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마라톤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부모님들 소원이 애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그냥 돈도 벌고 장애인도 고용하고 그냥 좋은 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좀 많이 바뀌었죠. 예. 고용해야 되겠구나. 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가자. 네. 아, 참 이거 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더유는 그러면 어떤 가치를 이 더유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나누고 싶으세요? 제가 이 사업 처음 했을 때 100이면 100명 다 말리셨어요. 장애인 고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고용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저런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굳이 수입을 좀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또 왜 장애인 기업 같은 약간 위험해 보이는 사업에 진출해서 이렇게 모험을 감행하느냐.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좀 좋은 일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우리 장애인들 저는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표현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얘네들하고 뭔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내거나 얘네들의 장기적인 그리고 제가 장래를 하다 보니 내가 만약에 이 대표의 자리를 벗어났을 상황에서 이 회사가 존속 유지 가능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구조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렇죠. 지난한 길을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요 일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가 이 사업 하기 전에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이 장례를 당했을 때 비용 문제로 장례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가면 진역에 노숙인들 그 밥퍼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밥퍼를 하면서 저희가 노숙인들에 관련된 최초에는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이 노숙인 장례 지도사 1호를 저희가 최초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그 하는 과정도 쉽진 않았고요.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전에 이렇게 장례 지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노숙인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초에는 노숙인들 고용을 좀 많이 하다가 누군가의 어떤 소개로 노숙인들 그 정도까지 케어할 수 있으면 장애인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처음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노숙인들 중에서 1호 장례 지도사를 배출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그 정도 난이도 있는 일 할 수 있으면 네. 장애인 쪽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 네. 예, 권유를 받고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네. 그래도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것을 좀 극복해 오셨어요? 극복하는 데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한 3개월이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럼요. 그런데 이게 사업 결정하는데도 3개월 채 안 걸렸거든요. 네. 고민하고 사업자 등록증 발부되는데 3개월이 안 걸렸는데 한 1년 동안 5억 정도를 투자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5억. 예. 5억 까먹었다 이거죠. 바로 까먹었습니다. 예, 세상이 보기 좋은 것하고 큰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똑똑 우리 애들 먹고 살게 비누 좀 사주세요. 뭐 휴지 좀 사주세요. 그런 어떤 예전 아주 옛날 방식. 아주 옛날 방식이죠. 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품질이 가능한가요? 품질이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나요? 네. 과연 믿고 쓸 수 있나요? 약속은 지킬 수 있나요? 네, 그것을 불식시키는 데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편견인데 그 편견도 오늘 제가 이제 권위 이야기를 좀 이따 저도 할 건데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경험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함께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갑 만들었는데 좀 써주세요 하면 이게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약간 기부 느낌으로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갖다 끼워보니까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자기만 혼자 갖고 있질 않아요. 또 말을 해요. 그 어떤 편견과 아주 싸워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싸운다는 게 대외적인 편견과도 싸우는 거지만 내부적으로 품질을 올리고 네, 시스템 잡고 함께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통상 문제와 싸우고 사람은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문제와도 싸워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유가 왜 이렇게 품질을 개선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는 장애인들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을 향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 구조의 시스템 속에 장애인이 흡수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회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 분야 순환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적성을 찾게 되면 가장 적합한 직무에 시간을 배정하고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좀
방향 자체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기존 기업에서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인데 3명이다. 그럼 그 3명은 아무래도 그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효는 장애인이 그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고 네.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품질이 잡혔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신발도 제조를 하거든요. 신발. 아, 쉽지 않은데 그거까지 나오네요. 네. 신발을 제조할 때 제 주변에 부산은 이제 신발이 메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잠깐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 신발입니까 지금? 예, 뭐 그게 그런 이제 신발도 있고요. 안전화네요. 이거. 예, 안전화도 있고 네. 뭐 슬리퍼도 만들고 뭐 슬리퍼도 하여튼 있고. 신발에 관련된 거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만들 때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한 2년 정도 그 시스템을 잡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사는 아마 2년을 두고 그 시스템을 잡는다고 하면 아마 회사 부도나고 망했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끊임없이 시간과 노력과 좀 다양한 걸 투자했죠. 그때 관리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장애인 들어오면 일 못합니다. 절대로 회사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그렇게. 설득시키는 한 1년 걸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장애인 출근 안 하면 일 못합니다. 회사 문 닫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네. 장애인들이 출근을 안 하면 회사 문 닫는다. 네. 반대가 됐네요. 네, 그리고 외국에 이렇게 바이어들 오시면 저희가 여기에 반은 장애인이고 반은 그 비장애인이 근무하거든요. 네. 말하지 않으면 누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 예, 아무도 모르세요. 예, 그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업에 빠져나가더라도 이 사업이 연속 유지 가능하려고 하면 그 안에 흡수 동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장애인 연계 고용이 인프라가 되었지만 그 약간 기부 느낌으로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 정당한 비즈니스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데에 편안한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 네, 맞습니다. 일하시면서 좀 보람도 많이 있으시고 네. 좀 감사도 있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어떤 겁니까? 저희가 최초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매일 울던 장애 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장애 친구들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희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더니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하. 그 뒤로 3개월 뒤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하. 네, 그 광경에 제가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제 자녀가 결혼한 자녀는 없는데, 진짜 제 딸이 시집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사내 연애 커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하. 네. 사내 커플 생긴다. 이거는 뭐 회사 분위기 좋다 이 말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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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지도 사내 커플, 비밀 커플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저희는 특히 중증 장애인만 고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발달장애, 정신장애 쪽인데, 이 친구들이 그 대외적인 시선은 뭔가 할 수 없어. 힘들어. 그리고 TV에 보면 항상 장애인 관련 뉴스는 안 좋은 쪽으로, 배드 뉴스만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작업자들,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전기톱으로 자르는 네. 그 전문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톱밥도 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그 친구가 고글을 쓰고 왔더라고요. 회사에. 혼자 스스로. 예, 아무나 누가 타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니까 자기가 그 고글을 쓰고 작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얘네들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뭔가 어떤 신변상의 문제 옆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자기들이 또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좀 많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애인에게 어떤 구호보다는 자립을, 네. 도움보다는 일자리를 뭐 이런 구호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보시면 일자리가 곧 복지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복지의 대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네. 스스로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네. 네, 우리 사회에 제가 잘 숫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장애인이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만 명. 발달 장애 쪽이 한 20만 명 지금 대략 알고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발달 숫자는 장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약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경제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나 귀한 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더휴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상품들이 지금 일단 화훼, 종이컵, 안전화, 점보롤 이게 맨 위에 있는 거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네네. 더휴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오신 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그 도움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지금 승부하고 계신 거니까 네네. 어떤 역량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이 분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관련된 법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법규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계고용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절에 저희가 들어오다 보니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시키는 데 우선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다양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 관련 쪽은 사업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때 굉장히 소규모 영세업체나 지역에 국한된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데이터를 고객들한테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역량을 집중을 했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가인지에 나와서라가 아니라 가인지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 업무의 어떤 틀을 짤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을까? 그리고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로 제가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를 많이 했다가 저희가 OKR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다양한 신입사원 뭐 환영 프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업무를 저희가 할 때 예사롭게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아이디어 시상을 하는 것, 독서 토론하는 것 다양한 어떤 가인지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했고 그게 상당히 그 저희 회사의 핵심 역량으로 성장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더휴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네. 기차 타고 네. 이렇게 가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시죠? 현재? 지금은 500여 명 됩니다. 500여 명 정도 되는데 뭐 이보다 훨씬 더 적었을 때부터 이렇게 저희 연구원들도 가고 하면서 갔다 오면요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일 하고 왔다 네, 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당일날 갔다 당일날 그렇죠. 오려면 네. 힘들지만은 갔다 온 연구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누구한테 감동받냐면 경영진에게 감동을 받아요. 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그 환경 설계가 돼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비장애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섬김. 요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진짜 중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가인지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가 굉장히 이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네.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좀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네. 손이 좀 잘 느린 사람도 있고 네. 좀 걸어가야 되는데 걷는 게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직무를 좀 배치하세요? 저희가 최초의 업무를 배정을 사업 품목이라는 거 지정을 할 때 사실은 이 사업을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연 돈이 된다고 내가 해야 될 사업일까 생각을 했으면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 품목을 늘렸던 케이스도 처음에 화환부터 시작을 했다가 종이컵을 만들고 종이컵을 만드니까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장례 물품을 만들고 저희가 중공업 벨트 라인 쪽에 있는 지방에 있다 보니 작업복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안전화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품목이 하나하나 넓혀져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길은 잘 찾는데 손기술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기술은 되는데 길을 못 찾는 친구가 2인 1조로 해서 배달을 저희가 아, 2인 1조로 배달을. 네. 한 친구가 이게 업무 역량이 되면 한 친구가 나가고요. 제가 현재 직접 제가 배송을 다 나갈 수 있는 데가 서울 경기권은 저희가 직접 다 나가고요. 대구권, 경상권 다 나가고 부산, 경남일 때 저희가 장애인들이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처음에 그것도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의 지하철 못 탑니다. 우리의 지하철 못 탑니다. 가면 길 잃어버립니다. 길 잃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훈련을 초창기 때 저희가 1년 매출이 7천만 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1년 매출 7천. 아, 예. 순이익이 7천이 아니고요. 매출이 7천만 원일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연습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는 지인 집에 찾아가게 하고 사진 찍어오게 하고 전화하게 하고 아, 그런 거 일이 없을 때 네. 그냥 연습으로 어디 갔다 오고 사진 찍고 네, 네, 네. 아, 일종의 연습을 한 예. 직무 훈련 시킨 거네요. 예, 직무 훈련이자 문화가 돼버린 거죠. 문화.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오는 장애 친구들은 아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같이 하게 된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순환 업무라는 게 뭐 이렇게 플라워 팀에 갔다가 안 되면 인강공예에서 포장만 또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포장도 갔다가 안 되면 또 저 신발 쪽 갔다가 또 저희가 옷도 만들기 때문에 옷 하는 데로 갔다가 이렇게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보호자들은 정반대로 일단 좀 깨끗하고 이렇게 좀 깔끔한 쪽, 뭐 카페 이런 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의외로 또 그쪽 적성이 안 맞는데 보호자들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도 해야 되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별을 그렇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일에 저희가 이렇게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좀 이렇게 먼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보다는 카페 뭐 이런데 본인도 그러지 않을까요? 당사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예뻐 보이는 거.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1순위가 케네디고 네. 그다음에 2순위가 링컨이고 3순위가 레이건이랍니다. 근데 이제 활력이 떨어지던 미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아주 그 사랑받는 대통령이 레이건인데 레이건이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의 목적은 복지의 대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복지의 대상을 줄이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복지의 목적은 복지의 대상이 복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권영 대표님이야말로 그 복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세금 낼 수 있는 대상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자, 대놓고 이제 한번 광고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력 상품이 뭐고 더 휴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만들어낸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해서 네. 좀 이용하고 싶다. 네. 100인 이상이 아니어도 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품은 뭐고 어떻게 컨택하면 됩니까? 대놓고 광고하라니까 더 세네요. 대놓고 하시죠. 대놓고. 저희가 일단 화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꽃바구니, 꽃다발 같은 거. 그 다음에 옷을 만들고 있고요. 신발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빵도 만듭니다. 빵. 네. 네. 그리고 대구에 빵 공장, 그 다음에 커피 로스팅 되어 있는 원두 커피 공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으로 가면 종이컵, 그 다음에 휴지, 복사용지, 빵 봉투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쇄물, 그 다음에 청소 용역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그 다음에 앙상블 팀까지. 합창단까지. 네, 다 운영. 그 공연 요청하면 오는 거예요? 네, 그것도 50% 세금 감면이 되고. 그것도 감면이 돼요? 네, 할 수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된다고 다 하진 않고요. 그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고 발달 쪽하고 그다음 시각장애도 계시고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사업 분야를 이렇게 다양하게 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장애인 대상으로 하진 그러니까 그 100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B2C 영역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사이트나 이런 거는 오픈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오늘은 못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수출 전용 신발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신발. 예, 그거는 아마 대대적인 광고를 온라인 신발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신발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하청이라 그러죠. 저희가 받아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옷인데 신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발 분야에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제품을 하나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기업 오더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이어들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대로 된 생산과 품질이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신발 같은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하기도 좋지만 사람들한테 장애인의 영역이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경희 경영자님이 처음에 같이 가인지 배우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성장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댓글까지 네. 네, 아마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청자가 많으세요. 많이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마음껏 이 광고하시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네. 참고로 뭐 경영 벙커에서는요 뭐 어떤 광고를 받거나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는 사랑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미션인데요. 그래도 요 질문은 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받는 회사 또는 직원들도 즐거운 회사 되기 위해서 현재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회사의 자율근무제를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출근, 5시 퇴근 또는 뭐 10시 출근, 7시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문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 팀 전체가 무조건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든 아하. 예,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러 가든 예,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내복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내복지회. 네. 한 달에 뭐 예산이 적지 않게 한 몇백만 원 정도 쓰여지는데요. 저희 사내 카페에 뭐 이렇게 뭐 안마기라든지 이런 거 놓고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에 대표는 열심히 땀을 흘려도 우리 직원들은 안마를 하고 있는 아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데. 전혀 타치하지 않고요. 네. 최근에는 저희 그 옥상에 개도 한 마리 키웁니다. 아하. 진돗개를 키우는데 진돗개는 회사에 안에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뭐 다 귀여워하고 좋아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었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하나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에 있고 회사 크지 않다 보니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거나 어떤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500명을 고용하시는데 크지 않다고 하시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가요? 이제는 어폐가 좀 있어요. 돌아서면 월급날입니다 일단. 근데 저희가 우리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엄숙하거나 뭔가 권위적이거나 뭔가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에 가면 제가 딸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요. 저희가 회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아빠라고 불러야 회식비를 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예, 저는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다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집중하고 그 외적인 시간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또 맞다고 보고 예,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경영자 여러분들이 권영 대표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 애정 그리고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오가는 거 이런 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 이용하려면 사이트라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저희들 그 회사 홈페이지 주소는 다 있습니다. 네. 뭐 치면 됩니까? 더휴? 예, 그 더유를 치면 네. 아파트 한신더유가 아 그렇군요. 아파트 브랜드 더휴 있거든요. 뭘 쳐야 돼요? 이렇게 녹색 창에서. 더유 주식회사 더유를 치면 장애인 관련된 아마 그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네. 주식회사 더휴 치시면 예, 여러 포털에서 장애인 관련된 어떤 그 밑에 키워드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걸 보시고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연결도 해보시고 또 거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렇네요. 자 시청하고 계신 경영자 여러분들께 지금 이 경영자분들은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매일 듣고 계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격려 그리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폐해지는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재활도 보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 마이너스 인생으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장애인 일자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보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기쁨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고요. 저는 엄마들이 이 친구가 장애인들이 회사에 출근하면 그 남는 시간에 옆집 아줌마하고 수다 떨고 뭐 시장 가서 소비하고
이런 거를 제가 바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웃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뭔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큰 꿈과 원대한 꿈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소소하지만 그 소소한 꿈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나아갈 수 있는 또 방향도 저는 이렇게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회가 돈 벌 수 있는 너무 구조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GPT나 이런 어떤 인공지능 요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장애인 권역에는 어떤 또 소외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보는 쪽이라서요. 저희가 아까도 다시 원상복구하면 사회는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어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진하고 달려가지만 결국 시작점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작은 것을 점을 연결해서 큰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들도 마음을 느끼셨기를 바라고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와 내 비즈니스에 속한 그 영역이 밝고 또 서로 사랑으로 좀 풍성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경영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장애 그 자체의 신체적 고통보다도 그것을 통해 오는 정서적, 경제적, 가족, 문화, 사회적 고립이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인생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바꿔주시는 더 휴의 권영 대표님 모시고 벙커 초대석 나눴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